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2019년 부동산 시장 기회는 있다,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많이들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의 일단 추세를 본다면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 9월 14일 날 파산했거든요. 그 이후에 전 세계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012년 4분기까지 전 세계 경제가 침체를 하다가 2012년 말부터 다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7년 1/4분기에 최고점을 회복하게 되고요. 최고점 1/4분기.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은 상승 추세를 지속 중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침체를 거듭하던 우리나라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요, 2016년 12월이 최고점을 기록한 뒤 계속 상승 추세로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흐름이,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은 하나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오르고 외국만 오르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지는 뭐냐면요, 이런 지금 규제가, 강한 규제가 지금 시장이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이거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이렇게 위축이 되기 쉽지만, 실제로 이 하나의 커다란 추세, 흐름은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시적으로 파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갈 때 규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시장이 조금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지만은 다시 또 몇 개월 지나면 올라가는 게 하나의 흐름이고요. 또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을 할 때, 하락하면 가만 놔두나요? 이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두죠. 그럼 부양을 해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부양을 하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던 게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얼마 못 가서 다시 원래 위치대로, 추세대로 하강 국면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가장 큰 논리거든요. 지금 추세는 안 꺾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추세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유동성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돈이 지금 상당히 많이 풀려 있거든요. 미국에서만 해도 3조 2천억 달러가 풀려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요 7개국까지 합치면은 약 17조 달러에서 한 10조 달러가 계속 돈들이 전 세계로 흘러다니고 있어서 그 돈들이 유동성을 키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돈들이 많이 풀리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돈이 많이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돈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실물 자산은 대표적으로 금이나 부동산이나 골동품을 실물 자산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유동 자금이 지금 1000조가 넘어서 이 단기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어, 돈들이 지금. 이게 어떤 경제에 각 분야별로 잘 들어가서 이 경제에 활력을 주면 되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부동산 쪽으로 지금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2019년 시장 전망은요, 악재와 호재가 같이 이렇게 혼재하고 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죠. 자, 악재는 가장 중요한 경기 침체, 그리고 각종 부동산에 관한 규제,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호재도 있죠. 호재는 지금 돈이 일단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려 있어서 갈 곳이 없는 돈들이 어느 순간에 이런 부동산 시장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 강남 3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본래는 벌써 다 이주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이주서가 밀리면은 이게 또 전세값이고 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해서 서울시에서 자꾸 이주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이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가, 대규모 이주 수요가 올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주 수요들이 어딘가 강남권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전세가가 뭐가 오르겠죠. 예, 그러면은 상당히 그게 또 하나의 이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상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이제 택지 보상할 거 아니에요. 이 택지 보상금 이제 그게 한 25조가 풀린답니다. 자, 이런 돈들은 또 상당 부분
이 도심의 이 주택 시장 쪽으로 부동산 시장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혼재에 있어서 지역적인 차별화,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지역적인 차별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지금 막 뭐 지역적인 이게 차별화가 커지고 이렇게 뭐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하니 그럼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지금 이 대도시인 서울의 이 집중화, 도시 집중화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 강의에 오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것은 내년 시장에는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이 제조업이나 이런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경제 구조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4차 산업 기반의 이 첨단 산업으로 이 구조가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공장도 뭐 같이 모여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공장도 있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것들 필요 없고 하나로 한 군데에 전부 모든 이런 것들 IT라든지 뭐 금융 서비스가 모여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이 도심권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중화는 커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빨리 이런 도심권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서울에 해답이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서울에 해답이 있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서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점점 더. 가뜩이나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낡은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규제하고 있죠?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물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집이라는 그런 물량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양도소득세 중과 4월 1일, 올해 4월 1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 임대사업자를 등록 의무화 시키는 바람에 거기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바람에 지금 매물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매물이 묶였잖아요, 다 지금.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지금 커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니까 서울의 이 공급 절벽 현상은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울에 해답이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시장이 커다란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이 부동산은 흐름이 있어요. 참 정말 신기하게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이 재개발 지역들이 막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재건축도 오르고 재건축에 투자하면 좋은데 재건축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재개발에 투자하려고 해도 재개발도 이제는 또 많이 진행이 되면서 올라서 너무 비싸.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됐던 지역들이 너도 나도 우리도 다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라서 이 낙후된 재개발 해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다시 집단적으로 뭔가를 추진을 하겠다. 지금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제 지역 왜냐면 지금 기존 재개발 지역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해제 지역들은요. 지금 아직까지 해제가 됐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중에서 이 중심 지역들, 노른자의 지역들은 반드시 재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이런 지역들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의 지금 해제 지역들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올해와 같은 상승은 내년에도 있을까요? 올해 10% 넘게 올랐어요. 지금 서울시장이 10% 넘게. 올해 같은 상승이 있을까요? 올해 같은 상승은 정말 보기 드문 상승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르는 것은 반드시 오르는 시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저는 한 5%, 4, 5% 정도는 오르는 시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국면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다시 시장이 반등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Q&A 한번 받아볼게요. 자, Q&A요. 강한 규제가 자꾸 이렇게 계속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가격이 자꾸 빠지면 규제도 풀릴까요? 이런 얘기거든요. 정답은요, 당연히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서 이 건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우리 이 성장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성장률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지금 자꾸 낮춰잡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이 건설 경기가 계속 침체하게 되면은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상당히 안 좋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양책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단지 언제 나오냐의 문제일 뿐이지 계속 안 좋아진다면 왜 건설 경기를 먼저 부양할까요?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지 부양에 눈에 보이는 부양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도배업체, 이사업체, 그다음에 건설 일용직 이런 분들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 경기가 막 활성화되면은 그래서 반드시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 투자 현황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은 이 건설 투자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율이 2015년 35.8, 2016 51.2 이렇게 했다가 2017년 39.2, 2018년 7.1, 2018년 2, 4분기 3.4, 마이너스 3.4. 건설 투자 줄면서 경제 성장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방치할 수 없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좋은 얘기입니다. 명언.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단지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 지금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이 몇십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때 했던 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거 늦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인생을 바꿀 기회는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매 순간마다 찾아오거든요. 그 매 순간 찾아왔을 때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힘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재테크에도. 자, 시청자 우리 여러분들 올해는 더더욱이나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꼭 키우셔서 올해 재테크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